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희망 보건위크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저희가 낙폭을 배우는 이유는 넘어지더라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도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저희 배트맨 3부가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또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용준 파트너님, 또 조용호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이용준 파트너님부터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제가 10시 처음 방송을 다시 하게 됐는데 종목은 누구보다 잘 보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도 2023년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전문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용호 파트너님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 조영호 파트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내용 알차게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목 상담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확실하게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더더욱 든든한 그런 종목 상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시장 점검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밝았는데 우리 시장만큼은 아직까지 좀 밝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두 분의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조용호 파트너님부터 시장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오전장만 해도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염려스러웠지만 중국 시장 개장하고 나서 저가 반발 매수 심리 들어오면서 다행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시장의 반등은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오늘 전반적인 어떤 특징 테마라든가 특징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우선 오늘은 컨텐츠하고 게임 관련된 업종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컨텐츠가 뭐 강세 같다, 뭐 어떤 종목이 오늘 상승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IP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CES 2023과 관련된 메타버스 이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컨텐츠 게임 관련해서 제6차 방송 영상 이제 산업진흥 중장기 계획 발표 이 부분이 27일 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오늘 3일 날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 기대감이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스토리라든가 사마 네트워크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대원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10% 이상의 초강세를 보여줬고 또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인데 레인 로보틱스가 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3자 유상증자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공시가 나면서 전반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좀 일으키면서 로봇 관련주들 오늘 일부 종목들 상승 또 마감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SP 시스템즈라든가 에브리봇, 노블 M&B 뭐 이런 종목들 꼽을 수 있는데 오늘 당연히 이 대장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27% 넘는 이제 초급등 상세를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우선 일단 내일 4일이고요. 5일부터 9일까지 굉장히 큰 축제죠. 어떻게 보면. CES 2023이 열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 컨텐츠 이런 업종들이 단순히 뭐 중국 리오프닝이라든가 또는 뭐 컨텐츠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연말 특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 있죠.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테마인 이 가상화가 시작되는 그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3D 센싱 쪽으로 해서 아진 엑스텍 4.39% 또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가상화 쪽에서 빼놓을 수 없는 VR, XR, AR 뭐 관련주죠. 칩스앤미디어 오늘 3.69%또 급등이 나왔고 기판 쪽으로도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덕전자라든가 그리고 뭐 대덕전자 6.54% 나온 부분이 되겠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가상화는 자율주행이라든가 UAM 이런 부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저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쪽으로 해서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율주행은 항상 통신 장비와 같이 붙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까지 같이 좀 폭넓게 내일 시장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퓨런티어 그리고 데이터 관련돼서 얼마 전에 법안 그 부분이 이제 심의가 됐죠. 그래서 이제 모아 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솔루션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준비하는 그 과정에 시간으로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은 살짝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V2X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에이스테크 해서 내일은 퓨런티어, 에이스테크 이렇게 두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게 세스 2023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희비가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강했던 섹터 그리고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조용호 파트너님이 매매 기법 그리고 캔들에 대한 강의 자료를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많은 투자 팁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조영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용준 파트너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강한 종목들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빠져서 하락이 연속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코스피랑 코스닥은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0.31%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0.51%까지 올라왔으니까 아주 낙폭이 컸던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은 1,000개, 하락 종목 1,200개 정도 되니까 보합 부분에 마감됐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은 이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하락폭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 라인은 다 지켜주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대체 공휴일로 해서 휴장이 됐고요. 오늘 마감 시황을 봤더니 코스피는 2200선이 장중에 붕괴됐고 79일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 하락장에 말할 때 코스피 지수 2150 지지받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지지받고 지금 반등이 2200을 뚫고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급락할 때도 2150을 지지받았는데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2000원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횡보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주도주 매매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오늘 이런 힘든 장에도 상한가 종목은 매일 나오는데 오늘 세 종목 나왔습니다. 옵티코어하고요. 비덴트, 핑거스토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옵티코어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이고 코스펙 스펙 상장 이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이슈보다는 수급이 깨끗하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비덴트 상한가가 약간 특이점이 있습니다. 빗썸 실소유주 이종훈 전 빗소코리아 의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앞으로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근데 흐름이 계속 좋다고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핑거스토리가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지금 한알령이 해제된 이후로 전반적으로 웹툰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이 돌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웹툰 관련주인데 핑거스토리 상한가를 시작으로 해서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루, 대원 미디어까지 줄줄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발 코로나 이슈, 중국발 한알령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핑거스토리를 통한 중국 한알령 이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잠시 정리해드리면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에 계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하루에 딱 2종목 매매를 하는데 장 초반에는 주도주 매매를 하고요. 후반에는 종가 베팅으로 와이드 종목 매매를 합니다. 뭐 노란톡 계신 분은 다 아실 거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놀라실 수 있는데 매일 수익입니다. 주도주는 오전에 수익이고요. 종가 베팅한 와이드 종목은 그 다음날 익절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수익인 저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괜히 종잘남이 아닙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다는 것을 최근 장에서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리파인 했는데 리파인이 고가 대비해서 18% 급등이 나왔고요.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종배한 게 고가 대비해서 5.9% 나왔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짓과 과장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내일 또 장중에 당일 주도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2023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계좌를 따뜻하게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추가로 내일도 주도주 안내해드리고 오늘 시간이 되면 와이드 종목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잘 보는 남자, 이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님답게 오늘 장 상한가 간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준 파트너님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함께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준 파트너님과 또 조영호 파트너님의 노란톡 더 입장할 수 있는 더 자세한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더 많은 소통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화학 보내주셨네요. 3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2차전지 관련주 이수화학 오늘은 1%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18,25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보면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담았고요. 기관 투자자는 소폭 덜어낸 모습인데 이수화학 3만 원 선 굉장히 높은 고점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수화학에 대해서는 조영호 파트너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수화학은 그냥 일반적인 화학회사였다가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해서 모멘텀이 생겼는데 그 시기가 2022년도 한 10월 달 정도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네옴시티하고도 엮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모두 다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2022년도 10월 31일 날 장대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 상승 부분마저 모두 이제 잃어버린 모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이수화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2차 전지 업종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고질적인 문제인데 낮은 영업이익률이에요.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좋은 거는 시황적으로 누구나 다 인지상정으로 아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영업이익률이 5% 미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이수화학이고 그래서 향후에 이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지금 뛰어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장에서 과연 점유율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영업이익률을 과연 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좀 포커스를 일단 시황적으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시황적으로는.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지금 31,000원에 10% 비중이신데요. 거의 31,000원이면 거의 완전 고점이죠. 그래서 일단 가격이 매우 높고요. 하지만 비중이 아직 10% 이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 단가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가격의 상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수학 같은 경우는 딱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자 여기 9월 16일 날서부터 그리고 다시 한번 11월 그러니까 두 달 단위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어떤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변동폭이 그러면은 지금 11월 달이니까 1월 안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주가를 상승시켜야지 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에 맞닿으면서 향후에 주가가 상승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달 1월 달 안에 이런 어떤 주가 상승이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는 종목이 이수화학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추세에서 한 22,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의 한 업사이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22,500원 정도 왔을 경우에는 일단 종목 교체라든가 비중 축소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시장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22,500원 그 부근에서의 종목 교체 또는 보유 비중 축소 이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화학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22,500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 축소 그리고 포트 교체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솔 보내주셨고요. 9,300원에 비중은 43%라고 하시네요. 네, 5G 관련주로 엮이는 Y솔. 오늘은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6,370원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4거래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Y솔에 대해서는 주가 전망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이용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Y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바닥에서 양봉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도지봉인데요. 우선 차트를 보면서 제가 앞으로 흐름을 제 기준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Y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대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전에 매수하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 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손절이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잘 버텨서 홀딩해서 수익 보시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재무제표를 봤더니 올해까지는 영업이익 적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올 상반기 3월까지는 흐름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 버티셨기 때문에 1년 이상 좀 버티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단기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21선 아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양봉 도지긴 하지만 도지봉이라는 건 음봉과 양봉의 힘의 겨루기인데요. 지금 전저점이 6,410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만약에 6,410원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가 더 나올 건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더 큰 하락은 안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월봉의 흐름이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최고의 저점이 봤을 때는 5,100원, 5,200원 라인이 최고의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고요. 상승이 나올 건데 그 이유는 기업 기호의 재무 현황에 보시면 올해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3억이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아마 적자가 나올 겁니다. 전년도에는 흑자였는데 가장 재무제표상 안 좋은 게 적자 전환이거든요. 하지만 2023년 예측치는 전년 2021년 전전년이죠. 2021년보다 더 좋은 147억이 나오기 때문에 이왕 버티신 거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버티셔서 아무래도 재무제표의 반영은 6개월이나 3개월 이전에 되기 때문에 올 6월부터는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래 버티신 성향이라면 올 6월까지 버티셔가지고요. 익절 또는 본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 다시 보면 9,300원이라는 구간이 실제적으로 아주 높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1차 저항이 7,100원이고요. 그다음에 8,500원, 그다음에 9,000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3개월, 6개월 정도 견디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것이다 생각하지만 단 전제는 전제점을 악재로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6월까지 조금만 더 시간 투자를 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DMS 종목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네요. 6,000원에 비중 80%라고 하시네요. 비중을 80%로 굉장히 많이 담으셨네요. 오늘 DMS는 0.85% 내리면서 5,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일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지금 6,000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또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DMS에 대해서는 조영호 파트너님께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예, DMS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장비업체고요. 네. 이 장비업체는 지금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XR, AR, 즉 메타버스 가상화 이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감소가 우려되는 그 시국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장비업체들에 대해서 신규 투자가 좀 활발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라든가 칩 이런 부분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크게 나빠지는 거 없이 그냥 평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가장 촉각을 세우는 부분이 4분기에 결국에는 실적이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어닝 쇼크가 나오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도 세스를 앞두고 나서 이런 메타버스 가상화 관련된 업종들이 다시 한번 주가 탄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그렇게 많이 간다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차트로 이 관점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는 여기 포인트가 이 하방 쪽에서 바닥을 한번 다졌습니다. 이 4,700원. 자, 그리고 나서 강한 이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일단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이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딱 떼어놓고 봤을 때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 강한 상승이 나왔던 잠시만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주가가 한번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방 쪽으로 일단은 이 추세선을 각도를 가파르게 만들면서 타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세 차례에 걸쳐서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이제 세스가 있다고 해도 한 번 더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약 한 5, 6% 많으면 7% 정도의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포인트는 5,500원 정도면은 우리가 좀 충분히 이 종목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통신 장비고요. 그리고 세스라는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조금만 더 버티면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강하게 만약에 진짜 강하다면은 이전 고점인 6,400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인 DMS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오늘장 진단을 할 때도 이 CES 202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되는 세계 최대의 행사인 만큼 관련한 이슈도 있는 만큼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해맘님께서 카카오페이를 여쭤봐 주셨네요. 매수 가격은 62,000원
9,875원이고요.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언제쯤 매도 시점이 올까요? 라고 질문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제 카카오페이가 계속 연일 내려서 3만 원 선까지도 떨어졌었다가 다시 조금씩 반등에 나서고 있죠. 이 54,1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0.74% 오른 채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용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네. 카카오페이 제가 차트를 보고 왔는데 우선 네. 기본적으로 카카오 계열사들 흐름이 잘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카카오페이 앞으로는 반등이 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올해까지가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고 내년부터는 흑자가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큰 회사이고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뭐 스톡옵션의 문제라든지 경영진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개인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우선 카카오 측에서는 개선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선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에서 소외받는다는 건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소외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개인 자금도 이탈되면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 계열사 같은 경우는 우선 지지난달 10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요. 최근 들어서 한번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밴드 구간은 5만 원에서 6만 원 구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사신 구간이 딱 그 구간인데 지금 이게 바로 반등이 나올지 횡보한 이후에 올 하반기부터 상승이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재무제표상 보면 우선 올해는 331억 굉장히 큰 금액의 적자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전전에도 영업이익 적자였는데 적자 폭이 내년 2023년에는 대폭 축소가 됩니다. 예상치입니다. 마이너스 24억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아마 재무제표인 기본적 분석 틀로만 간다면 그리고 악재가 그 사이에 발생되지 않는다면 내년 올 3월 또는 6월부터는 상승으로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예전에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이 회사에서 개선돼야 될 문점이 영업이익의 상승보다는 국민 의식이라든지 여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는 올 상반기부터는 상방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보면 횡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단봉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도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려도 크게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저항은 67,000원, 시청자님 사신 가격 정도에서 상승이 나온다면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기, 내후년까지 갖고 계실 거라면 저는 익절이라는 사인을 드리지 않을 건데 본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고 한다면 본전 부분에 올라왔을 때 일부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운영하는 당일 주도주 또는 와이드 종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이런 힘든 장에도 지수와 상관없는 남자, 지상남이라고 누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수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내가 굳이 우량주, 큰 종목들을 오랜 기간 동안 홀딩하는 게 바른 매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수가 웬만큼 급락하지 않으면 당일 주도주는 나올 수밖에 없고 재료가 있는 종목은 나올 수밖에 없고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카카오페이 본청하시고 노란톡방에서 주도주 또는 와이드 종목 매매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반등 시에 빠르게 탈출해서 다른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휴림 로봇이요. 휴림 로봇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200원에 한 50%예요. 네, 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 말씀해 주셨습니다. 휴림 네네. 로봇 제가 차트 흐름 한번 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장중에 반락하기도 했었지만 다행히 1.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1,705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4,200원에 매수하셨으면 좀 꽤 긴 시간 마음고생하셨겠어요. 네. 네. 휴림 로봇에 대해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어느 선까지 지금 올까? 네. 그래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 요것을 지금 좀 전문가님한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용준 내가 파트너는 자주 제가 보고 네. 우리 그 선배가 앵커님도 네. 제가 아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 그 화면이 저를 받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옆에 지금 이용준 파트너님이 하트를 열심히 그려주고 계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시청자분들의 이런 따뜻한 응원이 있으면 저희가 또 더욱더 힘을 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바로 종목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조용호 파트너님께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지금 휴림 로봇인데요. 4,200원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비중이 한 50% 되시고요. 네네. 예, 지금 비중이 좀 높은데 지금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산업용 그리고 뭐 태미 뭐 이런 이제 뭐 일상적인 로봇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이 휴림 로봇을 굉장히 좀 좋게 봤었어요. 하지만 이 네. 4,000원 이 주가단이 좀 깨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제가 생각했던 라인들 뭐 3,500원이라든가 3,000원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붕괴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계속해서 지금 이 주가 이 종목은 500원 단위로 계속해서 중요한 단을 이제 계속 하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일단 어찌 됐건 가나 지금 1,700원이라는 주가까지 왔는데 제가 보는 마지노선은 1,400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요 2022년도 3월 25일 날 이곳에서 주가가 강하게 상방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전하고 좀 다른 어나더 레벨을 보여준 그 포인트가 3월 15일 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맥점 자리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왕 지금 바로 손절하시는 거 그런 거보다는 이왕 기다리신 거 1,400원까지 보신 다음에 거기도 만약에 기약 없이 하방으로 밀렸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과감하게 휴림 로봇 좀 아깝고 안타깝지만 좀 우리가 종목을 교체하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이 휴림 로봇이에요. 일단 업황은 굉장히 좋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그런 종목들 많이 갔는데 질적으로 이 오늘 강하게 갔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하고 지금 주가 흐름이 완전 달라요. 지금 휴림 로봇이 주가 탄력을 받으려고 했었으면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여줬던 어떤 이 3만 원을 지지해준다던가 2만 5천 원을 단을 지지해준다던가 이런 지지해주는 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하염없이 그냥 밑으로 내려가고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아까 계속해서 좋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종목을 내가 좋게 봐도 정말 내가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제가 봤을 때 고점에서는 3,500원 라인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하방 쪽으로는 1,400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5일 날 지금 돌파한 그 지점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 부근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뭐 4,900원에서 1,400원이면은 80%가 넘는 70~80%의 주가 하락인데 보통 이 종목은 아무리 나쁜 종목도 70~80%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오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좀 일단은 1,400원까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휴림 로봇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조영호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화일 약품 보내주셨네요. 2,930원에 비중 30% 보내주셨는데요. 의료용 대마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입니다. 이 한동안 제약 바이오 섹터 눌렸었는데 또 작년 12월 들어서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었죠. 이에 따라서 화일 약품도 12월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2,930원
2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용준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손자 앵커님 말씀처럼 원래는 의료용 대마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의 상승 같은 경우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감기약 그 원료에 의한 재료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12월 달에 상한가를 한번 12월 13일 날 상한가를 한번 들어가고요. 상한가 흐름이 아직 끊기지 않고 감기약 원재료 관련주,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약국에서 감기약을 엄청나게 사가고 사재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코로나 확산될 때 해열제, 하고 항생제, 감기약, 콧물약 이거 엄청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로 꾹 막았던 코로나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어 터지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지금 코로나 확산되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는 병원 가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감기약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약국에서 감기약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약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저는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화훼약품을 필두로 여러 가지 제약주들, 약품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 이 문자로 보내신 분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정확히 시장이 수급이 몰리는 단기 종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2,930원이라는 가격에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훼약품 내일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훼약품 같은 경우 21선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아래꼴을 달렸는데요. 분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21선 보십시오. 하락이 나왔지만 21선 찍고요. 2,605원을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터치하려는 흐름이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흐름상으로 현재 분봉상 흐름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21선이 깨지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청자님과 똑같은 당일 주도주를 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우선 21선이 2,600원 이 라인입니다. 이게 깨지면 아깝더라도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살짝 깨지고 올라오면 홀딩 하시고요. 이게 깨지는 물량이 큰 경우에는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절하고 다음을 진입을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버티시면 손절폭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운이 좋아서 내일 바로 반등이 딱 나올 자리거든요. 반등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는 우선 피벗 1차인 3,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면 좋긴 하겠지만 우선 물량이 크다면 3,000원 정도 올라오면 절반 익절하시고 절반은 트레이딩 가점을 조심 좋기 때문에 내일이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내일 상승 예상한다. 하지만 손절도 잊지 말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월 들어서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또 중국의 코로나19 이슈로 다시 살아났었던 화일 약품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 바로 내일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요. 3,000원 선에서 절반가량 익절한 다음에 안전하게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보내주셨는데요. 이 매수 가격은 9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실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도 1.63% 빠지면서 72,3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9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조용호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CMO 관련해서 또 국내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애초에 상장됐을 때부터 시장에서 기대감을 받았던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 바이오 의약품 CMO 사업에 진출했다. 이 기대감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거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겠다. 그런 이제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백신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위축이 되고 있죠. 그 부분이 그리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 지금 이 백신 쪽에서의 어떤 그 모멘텀이 많이 지금 상실된 부분이고 그 부분이 기존의 CMO 사업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악영향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봤을 때 확연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또 한 종목 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나고 영업이익률도 잘 유지하고 있고 낮은 부채 비율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좋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2021년도 12월 달 대비해서 2021년도 회계 결산 대비해서 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 4,700억인데 2,000억으로 줄어버려요. 지금 이런 부분이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우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SK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이 HTS라든가 이 모바일 트레이딩 이 시스템에서 한번 쳐보세요.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주가가 내리막이지만 SK하이닉스 한번 주가 쳐보세요. 자, 쳐보시면은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하고 주가 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은 지금 당분간 이 SK 관련된 그룹주의 모든 종목들이 다 이래요. 따라서 SK 관련된 종목들 지금 조심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SK바이오사이언스로 넘어와서 이 종목 대응 방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이 종목은 종목 교체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요. 많이 올라와도 정말 8만 원 넘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강력 매도 그리고 강력 보유 교체 그 부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히 이제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을 좀 실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손절할 때는 나중에 이 종목 분명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딱 결정하면은 바로 실행 내리는 게 손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강력 종목 교체, 즉시 매도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신 생산 잠정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한국 BNC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 4,850원이고요. 비중은 10% 실으셨다고 하네요. 한국 BNC가 2021년에 굉장히 화려했었던 종목인데 2022년 한 해 동안은 굉장히 좀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0.86% 오르면서 4,66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국 BNC 이용준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네. 한국 BNC 저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빠질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에 굉장히 큰 화두였던 경구용 치료제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때 큰 급등을 바라면서 들어가셨다면 그런 급등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한국 BNC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십시오. 차트를 보면 우리가 2021년에 62,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14,000원, 5,000원짜리 6만 원까지 올랐다고 보면 단순 비교로 1200%입니다. 12배가 올랐던 종목이 다시 다 반납을 하고요. 다시 원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그라미 쳐드리면 원자리였던 4,000원 부분이 좀 다시 돌아왔고, 차트를 가까이서 보면 지금 원자리였던 4,000원에서 5,000원 밴드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로 더 크게 빠지질 않을 거라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재료의 소멸, 재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더라도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기업 개요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 굉장히 큰 적자. 작년에 이제 예상치가 나오겠죠. 올 3월에 나올 텐데 112억 적자가 났고 당기 순이익은 무려 1,700억 정도 적자거든요. 하지만 제약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과 약에 대한 FDA 임상이나 이런 재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모든 악재는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사신 가격보다는 올라올 수 있지만 더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것 또한 더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하면서 본전 정도 오면 정리하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와서 매일매일 가는 주도주하고요. 와이드 종목, 시나리오 일정 매매 하셔가지고 계좌를 2023년에는 기다리는 매매가 아니라 찾아가는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BNC에 대해서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이 한국 BNC에서 또 어떤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이용준 파트너님의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보내주셨고요. 매수 가격은 1,5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네요. 네,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12% 가까이 상승 마감해서 1,200원의 종가 형성을 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들어와 줬고 전거래일도 역시나 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조용호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예, 키다리 스튜디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얼마 전에 뭐 불과 한 달 됐나요? 그때 이제 강하게 이제 상한가도 안착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컨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트 흐름도 오늘 11.96% 강세 보여주면서 상승 탄력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 1,500원에 비중 10%인데 비중 뭐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 단가도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단가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제 이 웹툰 쪽으로 해서 남자를 대상으로 또는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보통 웹툰이 성별이 좀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남성, 여성 모든 거를 다 갖춘 그 자체 플랫폼을 갖춤으로 해서 앞으로 가상화, 메타버스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 IP, 지적 재산권 쪽으로 해서의 어떤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갖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우선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관점에서 보면요. 자, 여기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 패턴이 있어요. 이 차트 패턴을 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점이 여기죠, 지금. 자, 이 곳을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여기 이런 곳들을 이제 차례대로 1, 2, 3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한 12,000원 정도의 이전 고점입니다. 그 곳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1,500원 매수 단가신데 11,500원에서 12,000원 요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실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SM 라이프 디자인 보내주셨네요. 3,500원에 비중 10% 보내주셨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에 대한 대응 전략 이용준 파트너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저점 이탈시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SM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도 사실 너무 오래전의 이슈이고요. 아바타 2 이슈도 이미 다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에 우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아바타 이슈하고요. 그다음에 매각 이슈하고 합쳐져가지고 3,420원까지 올라와 주었는데 시장님 사신 가격은 너무 높았습니다. 사실 너무 높고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때 사실은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어렵은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이슈가 사라진 상태이고요.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에서 받아들인 기분은 미적지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저점인 1,975원을 만약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상담은요,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의 파트너님께 또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파트너님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밤 10시 방송을 10개월 만에 다시 온 것 같아서 우선 네. 너무 반갑고 손자 앵커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 주시고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더 큰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우선 약속드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면 내일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할 텐데 스튜디오 드래곤 내일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노란톡방 오시면 이게 글로리라는 송혜교 주연의 지금 드라마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면서 내일 노란톡방에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콘텐츠주들 네. 상력이 굉장히 좋던데 이에 관련해서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관련한 투자 팁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조영호 파트너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곧 있으면은 설날인데요. 설날에 지금 자녀분들에게 제가 지금 저보다 이제 연배 많으신 이제 손주분도 계신 분도 있을 테고 하신데 어린 자녀분들에게 경제관념 좀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어떤 캔들 강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이제 이 준비한 자료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제 오픈 채팅방, 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방송 들으시면서 좋은 자료집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있는 조영호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두 분의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